레드 웨이브 하는데 진짜 이것이 현실로 우리가 두 눈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 2018년, 2020년 이 선거들이 블루 웨이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보았었죠. 그런데 2022년 올해는 레드 웨이브가 불 것이다.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의회에 지금 붉은 파도가 막 넘실거리는 이런 사진들이 보도 자료로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그러한 분위기가 일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뉴트 깅리치 전 하원 의장이 올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이길 것 같다. 그럼 예측하기를 상원은 7석까지 뒤집을 수 있을 것 같고 하원에서는 50석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여론조사 추이를 추적해 오면서 보았던 것은 상원에서 3석 내지 4석, 많아야 4석 아니면 3석 정도, 그리고 하원에서는 한 25석에서 35석 사이 정도를 뒤집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한 235석 정도, 하원에서는 그 정도 차지를 하게 되고 상원에서는 한 53석 내지는 54석 정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깅리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에폭타임즈의 자매 회사입니다. NTD 방송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요. 지금 깅리치가 하는 이야기는 최소 3석에서 7석, 상원에서만 최대 7석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하원은 20석에서 최소 20석에서 최대 50석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가장 가능성이 많은 숫자는 44석이다라는 말도 합니다. 하원이 그렇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원이 44석을 하게 되면은 지금 하원 공화당이 212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44석을 더하면은 256석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굉장한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정말 벌어질지는 제가 지켜봐야 되겠죠.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불과 5석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원 다수당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50석까지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11월 선거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전국의 주요 경선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와의 차이를 공화당 후보들이 바싹 좁혀나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여전히 다수당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낙관론은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붉은 물결이 정말 거세게 몰아닥쳐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는 좌파 언론들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뉴햄프셔주에서는 돈 벌독 지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인물인데요. 돈 벌독이 지금 현재 민주당 상원의원인 매기 핫산, 오른쪽에 있는 여성이죠. 매기 핫산이 현재 민주당 상원의원인데 도전장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핫산이 압도적으로 그냥 계속 밀어붙였지만은 지금 격차가 2포인트까지 줄어들었습니다. 2%포인트. 오차범위 안으로 지금 들어온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지금 뭐 거의 동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10월 20날 발표된 파브리치오 리 앤 어소시에이츠의 여론조사 결과라고 하는데 오차범위가 4%니까요. 오차범위 안에 지금 바싹 따라잡은 모습, 뒤집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로 가볼까요?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 메스터스가 트럼프의 지지를 힘입어서 현직 민주당 의원인 마크 켈리 완전히 지금 따라잡은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나온 것인데요. 여전히 여론조사의 평균 집계는 마크 켈리가 앞서는 것처럼 아래에 있는 도표에서 보시듯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가산점을 생각을 해보면 공화당을 너무 과소평가됐다 해가지고 그 점을 가산해서 보면은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예상한 것은 지금 화살표가 되어져 있는 것처럼 공화당이 이길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펜실베니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맥메트 오즈하고 존 페러먼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존 페러먼이 계속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하지만은 최근에 발표된 AARP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50세 이상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46대 48. 그러니까 지금 아주 접전을 벌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오차 범위 안에서 지금 접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형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메어맷 오즈를 굉장히 지금 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펜실베니아 주에서 공화당이 엄청나게 많은 선거 자금을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잡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가 남아 있으니까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자, 이건 조지아주 이야기인데요.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파엘 워녹이 살짝 앞서는 것처럼 여론조사에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보면은 또 뒤집어졌다. 허시엘 워커가 또 보면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다라는 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은 지금 표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오늘 발표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조지아주도 분명히 따라잡기가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관건이 뭐냐 하면은 민주당원이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뚜렷한데 90% 이상의 민주당원들은 민주당 후보 찍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화당은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 계속 일관적으로 한 80% 정도만 공화당 후보를 찍겠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겨 있느냐 하면은 친 트럼프와 반 트럼프 간의 갈등이 아직 봉합이 덜 돼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친 트럼프와 반 트럼프가 힘만 합치면 그러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무소속 유권자들,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무소속 유권자들은 공화당을 찍겠다라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원들만 뭉쳐주면 이길 수 있는 게임이다라는 것이 이제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지금 애매한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주는 그런 갈등이 없는 주가 있고 어떤 주는 그런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는 주가 있어서 지금 그래서 이런 오차 범위 안에 갈등들이 계속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실질적으로는 결국 공화당이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금 뭐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매의 눈으로 부정선거 없도록 감시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일반 시민들까지도. 이게 분명하게 감시가 이루어져서 부정선거만 없다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좋은 신호들이 여기저기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깅리치 전 하원 의장이 이게 단순하게 여론조사만 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지금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유권자들이 가장 지금 신경 쓰는 것이 결국은 인플레이션 경제 문제, 그 다음에 범죄 문제,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낙태 문제인데 이 세 가지 이슈가 전부 다 공화당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낙태 문제도 공화당한테 유리하게 작용한다. 왜냐하면 이거 싸움이 붙었을 때 결국에는 친생명이 친선택보다는 더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조지아주인데요. 조지아주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친선택, 프로초이스 패스터, 목사라고 이야기한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의 입장을 지적을 한 겁니다. 워녹은 도전자 워커가 친생명 입장을 극단적인 것으로 묘사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토론회에서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이제 조지아주에서 통과시킨 하트비트 액트, 그러니까 심장박동법, 이게 이제 너무 지나친 극단적인 낙태 금지법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거든요. 그 예외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워녹이. 근데 허시엘 워커가 워녹이 발언하고 있는 중간에 그걸 막아서면서 잘못 알고 있다. 법안 읽어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법안을 읽어봤느냐? 당신이 잘못 알고 있다. 이게 지적을 해주었는데 실제로 조지아주의 낙태 금지법은 무조건 예외를 인정해주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근친상간이나 강간으로 인해서 원치 않은 아이가 임신이 된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외 조항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녹은 예외 규정이 없다. 극단적인 낙태 금지법이다.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였다가 오히려 당하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있으나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생명을 보호하겠다라는 취지가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낙태 문제는 사실상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만큼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깅리치의 이야기이고요. 그들의 활동가들은 매우 강렬하고 광포하며
그들의 활동가들은 돈을 기부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에게 좋은 문제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강경 좌파를 넘어서 전국권으로 나가보면 사실상 일반 유권자들한테는 전혀 먹혀들지 않는 이슈다. 낙태는. 이건 펠로시도 헛소리했다가 한번 당한 적이 있는 이슈인데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범죄인데 인플레이션 범죄보다 낙태가 더 중요한 이슈다라고 헛소리했다가 오히려 좀 창피당하는 이런 일도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 민주당 선거대책본부들이 지금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사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서 민주당이 이 범죄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에 있어서 열세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도 좀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에 지금 내몰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 김리치 전 하원 의장이 예상하고 있는 대로 분석하고 있는 대로 상원 7석, 하원 50석 뒤집힐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